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섭TV의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 이원섭입니다. 이원섭TV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단순히 가공을 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을 연결을 해서 정책을 비판하고 또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이원섭TV는 단순히 정치 평론만을 늘어놓는 그러한 TV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논평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섭TV 시청자 여러분, 이원섭TV의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역 현안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한 정치 평론 TV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이나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오직 헬라나 묻거나 자극적인 정치 평론에 해놓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과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갈등만을 조장하는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여론이 중앙정치에 매몰되어서 우리 지역 특히 서부 경남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과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원섭TV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도민들은 늘 100년 동안 낙후되었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들의 바람대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되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실패적인 정책은 대동공업사를 경북 현풍으로 가도록 방치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핵심 도시를 치열하게 경쟁하여 진주에 유치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인 실패와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대동공업이 진주에 남아 있었다면 오늘의 진주와 서부 경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주의 핵심 도시 유치는 진주시보다 2배 이상 큰 도시인 전주시와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쟁취한 최고의 정치적 성공 사례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 시민들이 거리마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고 수만 명의 인파가 전주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혁신도시 유치 걸기대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물론 진주시도 대책위를 만들어서 유치전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상대가 안 되는 핵심도시 유치전에서 진주시가 핵심도시를 유치했습니다. 핵심도시가 진주시로 유치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경상남도가 또 그 핵심도시를 진주시와 마산시로 분산하여 설치하자는 준핵심도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것도 가감히 뿌리치고 오늘의 진주 핵심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 시민들과 서부 경남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도 있었지만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당시 최구식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외압을 다 막아내고 진주의 핵심 도시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 경남은 중요한 현안들에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의 청사진이 별로 없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본가가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건립하겠다 하는 결정은 지역 홀대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군행발전과 공정이란 말은 헛고에 불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결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의 정부 용역의 결과를 무시했으면 물론이고 남중권의 9개 시장 군수들이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한 동서합은 물론이고 최적지로 평가한 사천시 인근의 남중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아예 무시하는 정부 정책은 지방 분권이나 국가 군행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지역 홀대 정책입니다. 남부 내륙 철도 건설도 지지부진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예 검토 자체가 없었던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가하면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내륙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지가 벌써 2년이 지나도 조기 착공은커녕 노선이나 역사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 당초 계획한 2028년 준공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원섭TV 시청자 여러분, 아직 이원섭TV의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역의 최고 관심사인 항공 MRO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항공 MRO 기업 캠스가 있는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천시에서만 다대적으로 인천 MRO를 반대한다고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만 반대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인천시나 인천공항공사가 MRO 추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천시는 우리 지역의 여론과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추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보다 무려 1년 전부터 인천경실련의 정책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과 방송 또 상공회의소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적극적이고 또 대대적으로 대정부 압박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천시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의 지역 언론과 방송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여론 홍보전을 가속화시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인천시장, 국회의원, 경인방송, 경인일보 그리고 인천지역 상공회의소와 학자들까지 가세를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에서 지난해 8월에는 서경방송에서 항공 MRO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제가 속한 민간연구단체인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MRO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가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MRO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서 정부가 추진한 국책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을 입증받지 않고는 인천시를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반대 성토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에 불과한 일이고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한 대책입니다. 이제 사천시도 MRO 대책에 출범을 해서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또 울산시가 함께 이 MRO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대책위는 조속히 사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경남, 울산, 부산을 아우르는 국민청원을 신청을 해서 20만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의 입장을 듣겠다고 했으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은 그나마 지금까지 항공 MRO를 사천시가 버텨온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상규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MRO 관련 법률안이 국토위를 통과를 해도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았었기 때문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영재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MRO 법안 심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 하 의원님이 국회의원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까지는 MRO 방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영재 의원님이 언제까지나 국토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MRO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천시와 인천공항을 대응할 정책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경남 서부도청 문제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낙후된 서부경남을 경남도정의 중심이 되겠다고 서부 대개발을 위한 야심찬 사업이 서부도청의 출범이었습니다. 당시는 경남 서부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부부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부부지사 폐지는 물론이고 독립적인 권한과 인사정책 등 모두 본청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조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서부도청을 경상남도는 지난 12일에는 경상남도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경남의 동서부 간 균형발전이라는 서부청사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또 그동안 비효율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부경남 발전 전략의 해법을 찾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말 수준 없는 그런 정책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하면서 경상대학교 연구개발센터에서 전문가 실무단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한 서부경남 발전 전략의 주요 연구 내용이 핵심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그와 연계한 지역산업 거점화와 초강력 4학년 클러스터 육성 전략과 진주 강소 연구 특구 연계와 함께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항로화 산업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부도청이 처음 출범할 때와 지금 연구 용역한 내용이 다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안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부도청 출범 당시 제가 경상남도 서부권 정책개발연구원 초대 이사장으로서 또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약 120여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서부경남권의 정책들입니다. 정말 서부경남의 미래와 장기적인 비전을 똑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면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민의 관심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각고한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원섭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